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문혜경, 신민경이 경이롭게 알려드립니다. 경이로운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이로운 상담소 문혜경입니다. 네, 경이로운 상담소 신민경입니다. 네, 10월이에요. 네, 벌써 10월이 됐어요. 너무 시간이 빠르죠. 요즘 가을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 10월에 또 산에 가면 단풍들이 굉장히 예쁘게 물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설악산이나 오대산 유명한 산들도 아주 많이 있고요. 또 가까운데 우리 또 산은 아니지만 서울숲만 가도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좀 숲길 걸으시면서 이제 파란 하늘 보시면서 힐링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경이로운 상담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네, 저희 첫 번째 코너 알려줘 홈즈입니다. 저희 알려줘 홈즈에서는 이제 매월 저희 복지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치료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누젤렌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제 아마 이름도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스누젤렌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어떤 내용을 저희가 좀 준비했죠? 네, 저희 서울시에서 이제 11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1인 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라는 거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경이로운 상담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입니다. 알려줘 홈즈! 네, 오늘은 스누젤렌 치료에 대한 궁금증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스누젤렌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누굴 모셨죠? 네, 오늘 저희 1회차 방송 때 출연해 주셨고요. 드디어 6회차에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기능영상지원팀의 박현정 과장님 모셔보았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능영상지원팀 물리치료와 스누젤렌을 하고 있는 박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스누젤렌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네.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머님들은 스누젤렌 치료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스누젤렌 치료가 어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스누젤렌은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안된 치료 방법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또 외부적인 자극에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각, 후각, 청각 등의 자극을 제공해서 놀이 위주의 접근을 진행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독일에 있는 한 교수님께서 프로그램화해서 이제 장애인들에게 이걸 제공함으로써 보다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고 이제 다중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스누젤렌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누젤렌실은 스누젤렌실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누젤렌실 환경은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등 다양한 감각적 자극 탐색의 요소들로 제공되어 있는데, 스누젤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권에서는 스누젤렌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완, 휴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권에서는 다감각 치료라고 해서 멀티 센서리룸이라고 해서 감각 통합적인 접근으로도 활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스누젤렌실에서는 가장 편안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스누젤렌실 환경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네네. 네, 그러면 스누젤렌이라는 치료 자체가 어떤 좀 분들한테 특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스누젤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누젤렌실이라는 환경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연령, 모든 장애 특성에 맞추어서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 출신인데 스누젤렌 교육에 가면 사회복지사이신 분들도 계시고 언어치료사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심리치료사인 분들도 계시는 만큼 이제 치료사가 어떤 대상에게 어떠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접근
그 영역이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정신장애라든가 자폐 스펙트럼, 지적장애, 뇌선상, 신체장애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적합한 치료로서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뇌병변 장애 친구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접근하는 스노젤렌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수 있고, 이제 유럽 등 스노젤렌이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치매에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연구가 주로 치매 환자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스노젤렌실 환경 내에서 그 장애 특성에 맞는 분들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장애군에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노젤렌실이 어떻게 생겼을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스노젤렌실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벽면이 흰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 광학기기들의 빛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벽면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또 어둡게 외부 빛이 차단되어야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각 자극이 상당히 많은데 치료실 환경에서 보더라도 옆에 치료하는 다른 아동에 대한 소음, 그리고 외부 차력 소리라든가 이런 게 가장 차단될 수 있도록 방음 시설도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 스노젤렌실 같은 경우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외부 빛이 차단되는 환경 속에서 벽면이 하얀색으로 광학기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광학기기들 중에서는 물기둥과 그다음에 광선줄이 있는데 이게 스노젤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노젤렌에서는 이제 물기둥에서 나타나는 빛의 색깔 변화, 그리고 물기둥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소리, 그다음에 물기둥 옆에 광선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아이들이 직접 느끼고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 프로젝터를 통해서 다양한 물고기 영상이 나타난다든지 파란 하늘이 나타난다든지 해서 다양한 환경 요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색광판 등을 활용해서 전체 벽면에 이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방이 저희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작은 방에는 물침대도 같이 있어서 촉각 자극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기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감각 하나를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감각들이 차단된 환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저희가 체험을 해본다 하면은 시각적인 자극이 차단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체험을 해볼 수 있듯이 저희 친구들은 감각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외부 감각이 차단되고 또 이곳에서 이제 스노젤렌실에 있는 감각을 한꺼번에 모두 사용한다기보다는 다른 감각을 차단하고 시각 자극만 제공한다던가 또 촉각 자극만 제공한다던가 해서 어떤 자극인지 변별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위해서 스노젤렌실이 고안됐다고 보시면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 스노젤렌실 자체가 되게 특별해 보이고 뭔가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경험하기 좀 쉬운 이제 환경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혹시 우리 집 안에다가 혹은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안에다가 이렇게 조금 들여서 좀 쉽게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스노젤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게 그 근육 이완 요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가 이완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 긴장도를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스노젤렌실 같이 다른 감각이 차단된 환경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이런 게 과정에서 지켜지기 위해서는 저는 주로 말씀드리는 게 텐트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텐트 안에서 조그만 조명 같은 거를 켜놓고 아이와 어머님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공기압에 대한 자극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은 운동장에 서 있으면 픽픽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데도 약한 친구들. 네. 근데 그것만큼 넓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공기압과 작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공기압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스노젤렌실 환경이 아니더라도 텐트 안에 있으면은 조금 더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넓은 공간에서의 친밀감보다는 조금 더 친밀감을 많이 느끼고 그런 곳에서 이제 요즘에는 많이 그 조명등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조명등을 켜고 엄마와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마사지를 한다던가
로션 같은 걸로 마사지를 한다던가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또 발달장애 친구들한테 가장 이게 효과적인 거는,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감각을 한 곳에 집중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단된 환경에서 엄마와 아이와 딱 집중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눈 맞춤도 조금 더 유지될 수 있고, 이제 감각이 예민한 친구들은 촉각 자극을 위해서 조금 더 둔화시킬 수도 있고, 너무 둔화된 감각 친구들은 이렇게 마사지 볼 있어요. 하다못해 뭐 이렇게 마트에 가면 빨래용 볼 같은 것도 울퉁불퉁하게 생겨 있어서 그런 걸로 손으로 만지기를 한다던가 피부 마사지 시켜주면서, 저는 이제 팔꿈치에 눌러주면서 어머 여긴 팔꿈치네, 아니면 손에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손가락이 몇 개네, 이런 식으로 신체적인 촉각 자극과 함께 언어적인 자극을 해주면 아이들이 자기 신체 인식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노즐렌에서는 이완을 목적으로 하는데 참 저희 친구들이 이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완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스노즐렌실은 너를 모두 수용해 줄 수 있어. 우리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자기가 원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자극 조절을 제대로 못해서 하는 행동일 뿐인데, 저희는 그것 때문에 많은 저지를 당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하지 마, 하면 안 돼, 위험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친구들한테 이 안전한 공간에서만큼은 너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경험을 주는데, 가정 내에서도 아이들이 조금 실수를 하는 면이 있더라도 지금 실수를 했지만 너 자체는 참 괜찮은 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게끔 칭찬을 많이 해주도록 어머님들한테도 상담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이제 어머님이 아이가 언어치료 갔다 오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언어치료 시간에 이제 너무 짜증을 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신데, 저는 어머니 그럼 아이가 치료를 끝내고 오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혹시 선생님 앞에서, 아이 앞에서 우리 아이가 잘했나요? 못했나요? 이렇게 평가적인 질문을 하진 않으시는지, 우선 아이가 30분, 1시간을 치료 시간을 유지했다는 것만에 대해서도 충분히 칭찬을 해준다면 아이가 그 활동을 싫어하는 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작은 거지만 그거에 대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신다면 스노즐렌실에서 목적으로 하는 우리 친구들의 편안함, 이완, 그리고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스노즐렌 치료가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함, 휴식, 이완, 여기에 좀 집중이 많이 된 치료로, 네, 아이들이 스노즐렌 치료를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주신 박현정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코너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네, 서울시에서는 1인 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1인 가구가 이제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사업들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몸이 아플 때인데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저희 몸이 많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은 혼자 병원에 가는 일이 굉장히 더더욱 어려운 일일 텐데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네, 서비스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사업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원을 함께 가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행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하실 때부터 이제 병원에 가셨다가 집에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함께 동행을 해드리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개인 병원들은 또 그래도 괜찮은데 대학병원 같은 곳에 가면은 수납을 하신다거나 뭐 접수하는 이런 절차들이 되게 맞아요. 어려워요. 사실 처음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데, 그런 과정까지도 같이 도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청은 이제 콜센터에다 하시는 건데요. 콜센터에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요양보호사와 같은 동행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3시간 이내에 그 이용자분께서 계신 곳으로 방문을 하신대요. 그럼 이제 그분과 함께 병원을 다녀오시면 되는 거고요. 좀 이동하실 때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제 부축을 해드린다거나 좀 이동을 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병원이 서울시 안에 이제 있어야 되는 점은 있대요. 네, 서울시에 네. 사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하지만 서울 전역에 있는 어느 곳이든 동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건 좋네요. 서울 어디든 동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네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모든 연령층에 있는 1인 가구라면 누구나 해당이 되시고요. 딱 등록된 1인 가구가 아니시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1인 가구로 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된다면 그런 분들도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이용에 관한 비용이 좀 지불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의 금액이 좀 들지? 네네, 비용이 있어요. 이제 일단은 시간당 이제 5,000원씩이라고 일단은 나와 있고요. 현재 돌봄 SOS 센터에 이제 지원 대상자로 지원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대요. 이제 그 외에는 1시간에 5,000원씩 비용이 발생하는 점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게 언제든지 신청하고 횟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횟수 제한이 있고요. 1년에 총 6번까지, 연간 6회까지 이용이 가능하시다고 하고, 이제 평일 주중 시간대에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만약에 병원 방문 같은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이제 좀 예약을 해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저녁 8시까지도 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프어서 병원에 가실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출발부터 가서 뭐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제 돌아올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현재 사업 수행 기간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사업 시작 전에 아마도 홍보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의료적 어려움에 처하신 1인 가구에서 많은 신청해서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더욱더 많은 참여를 위해 저희가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송 참여 안내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유튜브 댓글 참여입니다.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방송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저희 댓글창 나오죠. 그쪽에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방송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카오톡 채팅 참여입니다. 저희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채널 이제 친구 추가해주신 다음에 이 채널로 들어오셔서 채팅 남겨주시면요.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소감이나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전화 참여입니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다루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저희 아래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궁금하신 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굉장히 큰 날씨입니다. 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지하시면서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